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MBC 성일뉴스입니다.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건축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교수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배를 열었는데 갑자기 폭발했고 작은 나사들이 튀어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테러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 경제 문제 해결은 일자리 확충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김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췄습니다. 현재의 실업재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소방관과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과 보육교사,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3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월 30만 원 지급,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을, 노인에게는 일자리 수당 인상, 치매안심센터 증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보조교사 충원, 유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면서도 공공부문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까지 늘려가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8번째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천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설 직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도 불참했고 참석한 국민의당은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세 분에 대한 결자 해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일방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국회보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논의조차 안 됐고 이번 주 안에 가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시한을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선택만 남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오는 22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오에 청와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위원장인 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오찬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미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건 외에 7건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연수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또 정 씨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규모, 도피 행적 등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번에도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건 외에도 7건의 사본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첩에 적힌 2015년 9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성화 전 KE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번호를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받아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이 새로 입수한 업무 수첩이 재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낸 특사단을 만나 우리 국민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특사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양국의 협력만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민 기자입니다. 일본 특사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가 다른 문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문제도 좀 직시해 가면서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그런 접근으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특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韓国の反映、日本の反映のために両国の政治家は心ある政治家は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앞서 니카이 특사는 지난 10일 전남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줌의 관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가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주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일본 언론이 곡해한 것 같다며 극단적 발언을 자제하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622번째 여진이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남구 일부 지역 식수원인 진전지와 우어지 저수율이 50%와 40%까지 떨어지자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농업용 저수지인 우어지의 식수 취수를 지난 7일부터 중단했고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의 수계를 현재 갈평 정수장에서 유강 정수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샤워 시간을 1회에 2분만 줄이면 24리터의 물이 절감된다며 대시민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원전 정비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하청업체들이 원전 정비 인력을 빼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원전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상하게도 원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하늘원전뿐만 아니라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등 원전과 관련 없는 작업장 10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한수원 하청업체가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원전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해 전혀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들이 하늘원전에서 일한 한 달 평균 상주율은 56%에 불과했고 42%인 날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 업체가 한정된 인력으로 인력 돌려막기를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인건비를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견을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쌈짓돈을 회사는 챙기면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를 하청에 맡겨 직접 책임지지 않은 채 이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한 한수원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정비 경비 업무에 대한 원청의 직접 고용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예비 인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노사 간에 협의된 발전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원 약 160% 이상을 상주시켰으며 이 여인력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종사자까지 다른 사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원전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125기 주설비 공사에 현장 근로자 40여 명이 어제 공사 현장에서 밀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